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현재까지 예비 후보 3명만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선거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김우남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을 노리는 오영훈 의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서두르지 않고 설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오 의원과 김우남 전 의원의 리턴 매치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는 16일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민주당 경선에 나설지 아니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연 도의회 부의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부승찬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에는 2명에서 최대 4명이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달 복당한 부상일 변호사가 4번째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조만간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가 거론되던 오영희 도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난 3일 명예퇴임한 전성태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를 고심 중이며 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일 변호사와 전성태 전 부지사 외에 요양보호사인 강승현 씨도 자유한국당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쳐 경선은 2파전이나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차주홍 한나라당 부총재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얼굴 날리기에 나섰습니다. 제주시을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는 아직까지 3명이지만 설을 전후해 선거판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개발공사 파업 사태와 관련한 특별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제주도개발공사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사 간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현안 사항 특별 업무 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임직원 780여 명이 근무 중인 도내 최대 공기업으로 2020년 단체 교섭을 진행하던 중 노사 간 이견차로 지난달 27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신세계그룹이 한 교육재단의 이름으로 제주에 면세점을 짓겠다며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해 대기업이 꼼수를 쓴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신세계가 이 면세점의 진짜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시인했는데 제주 진출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들이 제주 지역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신세계는 정부가 올해 제주에 새로운 면세점 특허를 내줄 것에 대비해 제주시 연동의 뉴크라운 호텔 부지에 면세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부지를 사려고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땅 주인이 모 교육재단이어서 재단 이름으로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허가 취득이 되면 1년 안에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만약 하려면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 미리 사전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제주 지역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재작년보다 50만 명, 면세점 매출액은 4천억 원 이상 들어 일단 정부의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올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특허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지난해 소상공인들이 반대한다며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던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입니다. 정확하게 아직 보고받거나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그게 만약에 실체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도민들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첫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던 신세계 면세점의 교통 영향 평가가 이달 안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여 교통난 해소 대책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사업 취지를 납득시키는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5년 동안 주민 설득 끝에 핵 폐기물 저장소를 추진하게 된 스웨덴 사례를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 폐기물 연구 저장소를 추진 중인 스웨덴. 1995년 방패장 후보지로 웨스트함 마르시가 선정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업자가 주민 2만 2천 명을 만나 방패장 건설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사업성 안전성을 납득시키면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기까지 15년이나 걸렸습니다. Yes, it's a very long time, but you have to remember that Sweden also failed in the beginning. I think you can't do a process like this quick because people had to get used to this. 시의회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높아졌습니다. Do you think is it safe? Do you think? Yes, it is safe. But always everything can happen.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제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제주도 개발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 합의를 어느 수준까지 이뤄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 주민 설명회를 한 차례 여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큰 변수만 없으면 사업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야 3년. 사업 허가가 난 이후에도 주민 갈등이 이어지거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정보가 불충분하게 전달이 됐을 때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민과의 갈등 없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사유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등 모두 2천억 원을 투자할 민간 사업자 제안서를 오는 13일까지 받고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발 방식은 민간 주택 건설업체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한 후 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를 건립하게 됩니다. 제주 서쪽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13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어선들의 발빠른 대처 덕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해경은 선원들을 구조한 어선 선장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선이 뒤집힌 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파도에 해경 잠수요원들이 선체에 진입한 지 10여 분. 조타실에 있던 선장 61살 차모 씨를 고속단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차기도 서쪽 37km 해상에서 35톤급 조기잡이 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선장을 제외한 선원 13명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부는 구명조끼도 입지 못했고 구명정에도 타지 못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배 늦게 오면 막 추워가지고 죽는다 그런 식으로만 달달 떨린 게 손이 자꾸 미끄러나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선장은 마지막까지 조타실을 지키며 무전으로 인근 어선의 구조를 요청했고 이를 들은 어선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도착하기 전 인근 어선 2척이 적극 구조에 나서면서 선원들은 사고 20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엎어진 배를 막 그 근방을 몇 바퀴를 돌았어요. 짜줄로 막 떠물러 댕긴 막 선원들을 막 그것도 막 치렀죠. 선단선이 이제 한 척이 이제 와가지고 그 엎어진 배 그 선원을 올렸어요 또. 선장은 해경 잠수요원들에 의해 1시간 1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신고를 해갖고 그 배들이 이제 온 거죠. 그래갖고 그 배들 오면서 해경에다 이제 아마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선원들을 먼저 챙긴 선장. 그리고 주변 어선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선원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가 오는 21일 주민투표로 결정되는데요. 통합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 경제 규모는 커지고 신공항과 관련한 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는 단독 후보지인 군위군 우범면과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범면입니다. 오는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이 두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을 최종 이전터로 선정합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통합 신공항을 짓기 위한 절차들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대구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공모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K2 이전지 개발 구상을 준비를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경북은 신공항과 배후단지 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과 도로와 공항철도를 포함한 SOC 인프라 구축으로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대구라든가 아니면 뭐 도청 신도시라든가 구미 이런 거점 도시와 연결되는 인프라가 거의 확정적으로 확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그 주변 지역에도 상당한 변화가 끼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항이 옮겨간 대구는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에서 벗어난 동촌과 금호강 지역이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공항과 연계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침체된 대구 경북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 컨벤션, 물류산업 같은 공항을 이용하는 산업도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제 제주시가 한낮 기온 23.6도를 기록하며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겉옷과 함께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아침까지 5mm 내외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한라산 높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에서 5cm가량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돌풍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닐하우스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9도, 북부와 남부,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2도, 동부가 10도, 북부와 서부가 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도서 지역엔 대부분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도와 비양도엔 대설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점차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대 5m로 매우 높게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돌풍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항공편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요. 월요일에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제주마주협회에서 300만 원, 뇌청춘 인지교육원 교사 일동 40만 원,
애월고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16만 원, 원두와 낭송회 고옥자 회장과 회원 일동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 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제주대학교 교수 61살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10월 제주 시내 노래주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대는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학과장 자리에서도 물러나도록 했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IB 관심학교를 초중학교로 확대하고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액 일부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IB 관심학교인 표선고의 IB 인증 학교 신청을 지원하고 초중학교에 새로운 IB 관심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진흥기금 수입액의 10%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제주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주도지사에게만 부여된 법률안 제출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296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립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 화북동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296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581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141억 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의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과 최종 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청년,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지원되고 기간 중 조기 취업 때는 취업 성공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